직원 양반, 내 통장인데 왜 내 돈을 못 찾게 합니까? 이 말, 남 얘기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는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통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은행 창구 앞에서 단돈 10,000원도 못 찾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세금 안 낸 것도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국민연금 받고 기초연금 받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은 은행 직원도 여러분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원이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전산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 실제로 이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대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4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찬물에 손 담그고 비린내 맡으며 일하셨던 분입니다. 며칠 전 거래처에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해서 장사 마치자마자 늘 가던 은행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점 폐쇄 안내문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 있더랍니다.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고 옆 동네 지점까지 갔습니다. 택시비만 10,000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번호표 뽑고 한참을 기다려 겨우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르신, 간단한 이체는 창구에서 바로 어렵고요. 뒤에 기계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김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소장, 내가 늙고 못 배운 게 죄더라. 내 돈 넣고 내 돈 보내러 왔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냐. 여러분, 이게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은행이 더 이상 우리를 손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 예전에는 어르신 오셨어요 하면서 의자부터 내주던 곳이 지금은 기계 앞에 세워놓고 모르면 뒤로 비켜 서라는 곳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디지털 시대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은행이 종이 통장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포함해서 10,000원이 넘습니다. 시중은행 한 곳이 종이 통장 유지하는 데만 1년에 100억 원 넘게 씁니다. 결국 은행은 그 돈 아끼겠다고 평생 은행 키워준 시니어 고객들을 가장 먼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선 기업 논리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선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 이후 은행이 문을 닫아도 기계가 나를 거부해도 전산이 막 리마인드해도 내 돈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실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방패입니다. 이걸 안 해두면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이 되고 이걸 해두면 은행이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 돈을 굶기지 않는 방법,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것들만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준비하셔야 할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은행 지점은 계속 사라집니다. 이미 동네 은행들, 셔터 내려간 곳 많으시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점이 없어지면 돈을 찾으러 갈 곳도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대안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체국은 편지 보내는데 택배 붙이는 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생각 2026년부터는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은행 지점 폐쇄로 불편해진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우체국을 시중은행 대체 창구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국민은행 통장을 쓰든 신한은행 통장을 쓰든 우리은행 통장을 쓰든 상관없이 집 근처 우체국에 가서 입금, 출금, 잔액 조회, 통장 정리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 문 닫았다고 택시 타고 옆 동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다리 아프게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우체국 가셔서 번호표 뽑고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 양반, 나 국민은행 통장인데 입금하고 출금하려고 왔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직원은 은행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말하면 서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휴 은행 업무라고 딱 집어서 말하면 직원이 바로 알아듣고 처리해 줍니다. 수수료도 은행 영업시간 안에 가시면 대부분 면제입니다. 택시비 10,000원 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대출이나 복잡한 펀드 같은 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집 근처 우체국에 전화 한 통만 하십시오. 거기서 국민은행 돈 찾을 수 있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걸 미리 알아두면 2026년 이후에도 은행이 사라져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찾을 길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우체국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대책은 몸이 아니라 시스템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은행 업무는 여러 군데를 다니는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다리 아파서 손해보고, 시간 버려서 손해보고, 택시비 써서 손해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통장을 한 곳에서 다 보는 방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집 근처 제일 가까운 은행 딱 한 곳만 가시면 됩니다. 농협이 가까우면 농협, 국민은행이 가까우면 국민은행,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 양반, 내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통장도 여기서 다 보고 싶소. 이걸 요즘 말로 오픈뱅킹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데 요즘은 창구에서도 직원이 도와주면 다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신한은행에 30만 원 있고 우리 은행에 120만 원 있고 농협에 80만 원 있네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돈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 여기로 옮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 쐬면서 1분이면 끝날 일을 괜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몸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결되는 은행이 더 늘어납니다. 수협, 제주은행, 산업은행까지 점점 더 통합됩니다. 이걸 안 쓰면 앞으로는 진짜 손해입니다. 괜히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옛날 방식이 편해. 이러다가 돈 찾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은행이 줄어들수록 내 돈은 한 곳에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은행 가시면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말하세요. 오픈뱅킹, 나도 좀 해봅시다. 세 번째로 꼭 해두셔야 할 대책은 기계 앞에서 쩔쩔매지 않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앞으로 은행은 돈을 찾거나 이체할 때 본인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거나 카드나 통장 없이 찾으려고 하면 기계가 계속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지문 인식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손 지문 잘 안 찍힙니다. 평생 일하시느라 물에 닳고 밭일하고 설거지하고 손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위대한 손을 기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시 대세요, 다시 대세요.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 앞에서 식은땀 납니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기계가 나를 거부하니까 괜히 위축되고 괜히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문 대신 손바닥을 열쇠로 등록해 두는 겁니다. 은행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문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손바닥 인증으로 미리 등록해 주시오. 전문 용어로는 장정맥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 인증이라고만 말하시면 됩니다. 지문은 닳아 없어질 수 있어도 손바닥 안쪽 핏줄은 평생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훨씬 정확하게 본인을 알아봅니다. 이거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나중에 정말 편해집니다. 카드를 두고 나와도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도 손바닥만 올리면 출금이 됩니다. 내 몸 자체가 통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은행 기계가 다 손바닥 인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하시기 전에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기계에서도 손바닥 되는 거요?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본인 확인 방법을 미리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미리 안 해두면 막상 급할 때 기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은행이 변하는 시대에는 손이 아니라 준비가 나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앞으로 2026년부터 가장 무서운 상황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하나가 옵니다. 법원 압류 명령 접수, 귀하의 통장 거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말 한 줄이면 아침밥부터 막힙니다. 나는 빚도 없고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요즘은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통장은 묶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잘못 엮여도 전사는 일단 다 막아버립니다.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 보증 하나, 행정착오 하나로도 통장은 바로 잠깁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의 정체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자식이 병원비 보태준 돈, 생활비, 이게 한 통장에 섞여 있으면 은행 컴퓨터는 구분을 못합니다. 이건 생계비입니다. 이건 보호 대상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전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내 돈을 눈앞에 두고도 못 찾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행복지킴이 통장, 안심통장, 생계비 보호통장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2월부터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월 250만 원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돈입니다. 중요한 건 이 통장은 아무 돈이나 넣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수급비처럼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비만 들어옵니다. 불편해 보이시죠? 그 불편함이 이 통장의 힘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돈을 못 넣는다는 건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전부 생계비라는 걸 국가가 대신 증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은행도 이 통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통장은 국민 한 사람당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믿는 은행 한 곳을 정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챙겨서 주거래 은행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금 받는 계좌를 압류 방지 통장으로 만들러 왔소. 통장만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앞으로 연금은 이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계좌를 바꿔야 합니다. 이걸 해두면 무슨 일이 생겨도 최소한 굶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 한마디를 적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은행 앞에서 주눅 드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혹시 지금 쓰는 통장이 몇 개인지, 연금 통장은 따로 있는지, 손바닥 인증은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댓글로 안심통장 만들겠다, 손바닥 인증하겠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끼리 서로 준비하게 만드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